자,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은 아그리파의 논변 분석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분야의 인문예술 분야 지문인데요. 우리가 이걸 분석하고 또 몇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그리파는 사람 이름이에요. 고대에 살았던 철학자이고 이 사람은 회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라는 거는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정말 과연 그럴까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의주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의 논변이 5가지로 이 지문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각각 내용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 분야가 어려운 이유가 내용이나 개념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부연 설명도 되어 있고 또 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고자 하면 그 핵심어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회의주의 철학자 아그리파는 회의주의자들의 논변을 대표했대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만큼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가지 논변을 구성을 했는데 5가지 논변 형식들은 절대적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독단주의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주의자들이 반박하고 싶었던 거는 독단주의자, 그들이 말하는 독단주의자, 이들은 누구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회의주의자들은 과연 그럴까? 라고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지금 우리가 의견이 달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한 학문적 의심으로 형식적으로 체계적인 형식성을 갖춘 5개 논변을 제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논변 형식들은 상호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 이론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 아그리파 논변 형식들의 특징,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한 이유, 왜 이런 체계를 구축했는가, why, 왜,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거는 독단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막고자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와 있고 또 비슷한 말로 아그리파 논변 형식들은 추상적인 개념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면서 이들의 독단주의자들의 합리화 시도를 막고자 했다. 이들이 합리화한 거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 나는 다 이유가 있었어. 계속 변명하는 거죠. 이유를 찾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이 독단주의자들이 합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논변 형식들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가지 논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들의 상위성의 논변 형식입니다.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에 대한 상위성. 뒤에 있는 논변 형식은 우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위성은 서로 다르다 라는 말이죠. 상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 철학에는 상이한 여러 의견들이 존재를 한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른 것처럼 의견들이 다 다르다. 그걸 이제 말하고 있죠.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이 내세운 주장이 유일한 진리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라고 주장을 할 때 회의주의자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의견이 있냐, 그게 믿음이 있냐, 그게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해왔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각각 그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의 상위성에 대한 논변 형식이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 하면서 얘기가 계속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논변 형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뭔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물론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 경우 독단주의자는 다양한 의견 중 자신이 동의하는 의견을 채택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독단주의자들이 이제 반박을 받았어.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이한 의견과 믿음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독단주의자들이 다시 재반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을 하려면 이제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를 설정했다면 회의 주자는 이와 반대되는 기준을 논증의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가령하고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가령. 그래서 예시죠. 예시의 방법으로 지금 여기서는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독단주의자들이 이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증명될 수 없거나 증명되지 않았거나 하는 기준이야. 그러면 회의주의자들도 그럼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도 제시하겠다라고 맞받아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내가 내 의견이 진리다. 독단주의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회의주의자도 나도 무조건 똑같은 권리로 그것이 거짓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죠.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 하면서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이제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어요. 독단주의자들을 반박을 했더니 그럼 이 사람들이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증명될 수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회의주의자 역시 같이 동일하게 같은 논리로 우리도 그러면 무조건 반대한다. 그것은 무조건 거짓이다. 너희들은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에 빠졌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됐나요? 이거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확실히 개념이 잡혀요. 그다음 세 번째, 반면! 뭔가 앞에 주장과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아까는 증명될 수 없거나 증명되지 않은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독단주의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자, 이번에는 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증명 가능해. 증명 가능해. 다행이야. 독단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회의주의자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그러면 이 증명은 다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명될 수 있는가? 그래서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서 얘는 뭘로 증명돼? 그럼 이걸로 증명돼. 그럼 이거는 또 뭘로 증명돼? 이 기준은 또 뭘로 증명돼? 하면서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인데 그 증명은 다시 어떤 기준에 의해 증명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독단주의자가 그 증명 기준이 또 증명되지 않았거나 증명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시 독단적인 전제 설정 이렇게 막 가다가 증명하다가 증명이 막혔어 독단주의자가.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없다. 그럼 뭐라 그러죠? 회의주의자들이 너네 또 독단적인 전제 설정에 빠졌어 하고 다시 반박할 수 있고 그러면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럼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증명하고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증명하고 계속해서 증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그 기준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다시 증명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무한한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 공경에 처한다. 이러한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은 그래서 세 번째가 제시되죠.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 그래서 계속해서 소급은 올라간다는 거지. 계속해서 거슬러서 올라간다. 이 말인데 무한 소급의 논변 형식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후 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난점, 어려운 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소급 증명 과정을 전부 조사할 수 없다. 내가 그 모든 기준, 모든 걸 다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논증의 최초 지점에 도달하는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엄마 자동차는 왜 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는 뭐 이래서 달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또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엄마가 또 설명을 해. 그럼 애들이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이 무한소급의 논변 형식을 느껴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면 또 그거에 관한 질문을 하고 또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또 그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다 보면은 모든 걸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문단 앞에 이렇게 번호를 쓰면은 문단이 훨씬 분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문단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 때 빨리 답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독단주의자들은 이러한 난점 곤란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위해 바로 그 증명을 필요했던 기준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독단주의자들이 기준을 제시하는 게 있으면 이걸 증명해야 되죠. 그럼 이 증명을 설명할 때 다시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로 다시 설명을 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를 통해 독단주의자는 자의적인 전제 설정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서 자의적인 전제 설정이라는 건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다른 말이죠. 자의적인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제 설정을 하지 않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최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계속 두뇌 싸움을 하는 거야. 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을 증명하고 그 증명을 필요했던 기준에 호소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 풀면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전략은 사태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이것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 순환의 논변 형식이다. 그냥 계속 돌고 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끝까지 올라가면 결국은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증명하고 이 증명은 다시 이 기준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돌고 돈다. 이게 바로 순환의 논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냐라는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할 수 없는 점을 보여주고 이 결정성은 증명에 대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속 돌고 돌아 그러면 이거는 뭐가 먼저인지 결정할 수 없다. 미결정성.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단이 중지된다.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이 또 이거를 반박을 해요. 대단하죠? 자, 끝날 것인가?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5문단. 5문단 볼게요. 자, 독단주의 이러한 논문 형식들은 결국 뭘로 기결이 되느냐?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상대성의 논변 형식이다. 자, 우리 상대성의 반대말은 절대성이죠. 절대성. 유일한 진리가 있다. 절대적이다. 불변한다. 상대적인 건 서로 상대적인 가치가 있고 다를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로 귀착이 된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다.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비롯된 인간의 지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이런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이나 주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경우 독단적인 견해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결국 그들이 믿는 절대적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상대성은 대상의 참된 본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해 필연적으로 판단 중지를 요구한다.
뭐가 절대적인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결국은 절대적인 게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문단 거의 끝났어요.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의 논변 형식을 통해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와 관련해 어떤 판단과 주장도 유보해야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회의주의자들이 필론주의자가 나와요. 그래서 회의주의자들이에요.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고 놀라지 말고 설명이 돼 있죠. 고대 회의주의자들이 필론주의자, 필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주로 주장하는 건데 이들은 판단 중지를 통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고뇌를 벗어나고 판단 중지를 통해서 고뇌를 벗어난대. 그리고 마음에 평정을 얻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절대적 진리를 계속 찾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만 생각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해라. 이 얘기인데 그 예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광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공포에 떨고 울부짖는 승객들에게 갑판에서 그때도 돼지들은 모르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돼지들을 가리켜서 저 돼지들에 동요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현인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한 필론이라는 사람이 일화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바로 이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판단을 중지해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그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회의주의자들은 아그리파 논변 형식을 통해서 정통적인 정당화 방식에 의해서 참담 근거를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절대적 진리에 관한 철학적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의 근원적 물음. 정말 그럴까?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걸 던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6문단을 통해서 6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5가지 논변 형식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철학이 어려운 게 이제 새로운 용어들, 그 다음에 좀 추상화된 개념들. 근데 우리가 그걸 구체적인 예시나 일화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이 개념이 어떤 걸 설명하는지 정확하게 짝을 맞추면서 읽어 나가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8페이지에 보면은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 수는 없고 2번 문제 폈나요?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미움과 관련한 회의주의자들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래서 선생님 5가지 다 설명해줬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례를 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것에 맞는 건지 짝꿍이 맞는 건지를 찾아봐요. 자, 기억을 보면은 먼저 철학적 의견이나 믿음이 상이하다는 논변 형식 다르다.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인데 자, 이번에 1번 선지를 봅시다. 사람의 본성에 관한 자신의 탐구 결과가 절대적 진리다. 뭐 인간의 본성이 뭐 성악설, 성설이 있죠. 뭐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인간은 원래부터 착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기가 탐구했던 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여태껏 본성에 관해 진리라고 여겼던 수많은 주장들을 보여주어 대응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여기 2번째 문단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상이한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견이나 믿음이 존재해 왔는지 찾았나요? 그걸 근거로 우리가 맞다라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문을 읽고 내가 그거를 맞는 것 같은데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니은은 뭐죠?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를 봅시다. 선지 자신은 태어나서부터 진리를 깨우치고 태어났다고. 나는 원래부터 진리를 깨우쳤어. 이 사람에게 자기 역시 이제 반박이 뭐냐면 진리란 없다는 것을 깨우친 상태로 태어났으니 상대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대응한다. 그러니까 맞불 작전이지. 나는 원래부터 알고 태어났어. 그럼 나 원래부터 모르고 태어났어. 이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있죠.
자, 반면 해서 볼 때, 독단적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 그 증명 기준이 여기 말고, 자, 어디에 나와 있냐, 봅시다. 가령 독단주의자가 합리적 이유에 기초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고 주장할 경우 회의주의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무조건 그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독단적인 전제 설정의 논변 형식이다. 맞죠? 야, 내 말은 무조건 참이야. 그러면 그럼 내 말도 무조건 거짓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무한속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 기준에 의해 증명됐어. 그럼 그걸 다시 증명해봐. 이걸 또 증명했어. 그럼 또 다시 증명해봐. 이거죠. 3번. 디귿. 인간의 본성은 선언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람에게 그 증명의 기준을 다시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럼 그걸 증명해서 그럼 또 증명한다.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있죠. 맞고. 그 다음 4번. 순환의 논변 양식. 돌고 돈다. 기준은 증명하고 이 증명을 다시 이 기준에 호소해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 근데 이게 왜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게 먼저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판단 중지를 초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4번을 봅시다. 성선설은 공자의 말을 통해 입증됨으로 진리이고 그 공자는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존재이므로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한 사람들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이렇게 서로 증명하고 있죠. 회의주의자들이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성악설을 주장하는 다른 현재의 말을 들음으로써 대응을 했다? 아니죠. 다른 성악설 주장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가 먼저냐 그거를 반박해야 되는 거지. 공자의 성선설은 공자의 말로 입증되고 또 공자는 성인이니까 누구나 인정한 절대적 진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럼 뭐가 먼저냐, 뭐가 옳으냐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순환 논변의 형식이다. 우선권을 결정해라. 너네 못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상대성의 논변 형식. 모성은 그 어떤 본능보다 강하다라는 사람에게 아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정말 전쟁터나 옛날에 보면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을 때 아이를 팔거나 버린 엄마의 사례도 있다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걸 상대의 주장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없다. 맞죠? 상대성의 논변 형식. 그래서 2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을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기를 일단 읽어볼게요. 신앙주의는 신에 대한 신앙에 무조건 매달리기만 하는 입장을 가리키지 않는다. 우리 지금 독단주의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 여기서는 좀 새로운 관점으로 신앙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주의는 절대적 진리와 관련한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는 회의주의적 입장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셈이다. 왜냐면 회의주의자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해서 이 주장에 신앙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건 실제로 이렇게 기댄다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회의주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를 자각하면 결국 기존의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의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대. 뭐야 이거는? 신앙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신은 있다, 신은 없다 이럴 때 신은 있고 그게 유일신이다 이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회의주의의 어떤 주장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이성을 폐기하고 신앙으로 귀하나 돌아가냐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성의 시대, 신앙의 시대가 병존하는 것은 회의주의와 신앙주의가 마치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걸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선지를 1번부터 쭉 보면은 4번이야. 4번 절대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한계. 그러니까 신앙주의자들이
뭐를 회의주의자들이 절대적 이성을 깨달을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 맞잖아. 그걸 신앙주의자들이 알면은 내가 내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국 진리를 깨달을 수 없구나.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좀 새로운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4번. 다음 4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답지에 풀어보고 반드시 또 답지를 보고 채점을 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지 또 어떻게 찍었는지 요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13페이지에 13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윗글에 필자가 의도한 논지 전개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뭐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 논지를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묻고 있는데 답은 5번이죠. 한 관점, 회의주의자들 관점을 중심으로 대조되는 관점, 독단주의 이걸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의의를 드러낸다. 의의라는 건 중요성, 가치, 의미죠. 그걸 드러내고 있대서 마지막 부분에 판단을 중지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